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보홍유경입니다. 수서발 고속철도 수서역 SRT가 착공 5년 만에 9일 정식 개통 운행되게 됩니다.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동탄, 평택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SRT가 개통될 경우 하루 평균 11만 3천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에서 수도권 동남부 지역 접근성이 아무래도 한층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평택 SRT 개통뿐만 아니라 고덕 국제 신도시까지 광범위한 호재가 곳곳에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교통 호재 그리고 지역의 호재들이 어떻게 지역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지 더욱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조금 더 광범위한 시야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오늘 전화와 문자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략을 조금 더 발빠르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4번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볼 전문가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 친절하면서도 꼼꼼한 전략으로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유쾌, 명쾌, 통쾌하게 정리해드리는 쾌도난마 정창래 소장.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를 짚어내어 확실한 투자의 방향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정창래 소장입니다. 금방 우리 아나운서가 그 SRT를 아까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자, 이 SRT가 이제 앞으로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사실은 이 평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동탄이라던가 이런 지역에서 도심과의 접근성이 좀 획기적으로 또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우리가 이 주택가격 형성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주 근접성, 그다음에 인문적인 환경, 그다음에 주거에 대한 쾌적성. 이게 주택가격을 형성짓는 요소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직주 근접성이라는 거죠. 이제 가장 많은 포션을 또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수서역 일대에 SRT가 개통이 된다. 당연히 그러면 이 수서역 주변 지역에 또 이제 주택 가격이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또 하나의 또 요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부동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은요. 우리가 직지 근접성이라던가 주변에 인문적인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한강변에 있다라던가 아니면 주변에 공원이 있다라던가 이런 주거에 대한 쾌적성 때문에 이 주택 가격이 또 형성이 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가진 부동산에 대한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풀어서 확실하게 좀 답변을 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수서역 인근에 아파트면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에 대한 문의도 사실 그동안 좀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교통 호재 또는 다른 호재들이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고민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마련된 정창래의 핫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약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1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아파트 분양 집단 대출의 잔금에 대해서도 원리금 분할 상환 원칙을 적용하는 1124 가계부채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창래 소장의 핫 키워드에서는 양극화 시장 핵심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양극화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양극화 시장과 소액 투자 전략 이건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최근에 그 이제 123 이제 대책으로 인해서요. 네. 지금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더라도 올 그 초와 비교해 보면 사실은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2012년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2012년도가 이 가장 저점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사실 지금 잠실중흥 5단지라던가 이런 데가 9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정을 지금 15억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한 13억대 나오는데 자, 그런데 2012년 저점 대비하면 어때요? 가격이 많이 오른 거죠. 자, 어떤 의미냐면요. 시장에 대한 양극화가 계속적으로 심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어찌됐든 이렇게 우상향 곡선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을 이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모든 지역,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렇게 그냥 우상향 곡선이 그려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런 우상향 곡선이 그려지는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좀 시장에 대한 양극화가 이제 심화가 되면서 우리가 핵심 지역에 좀 소액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먼저 우리가 한번 과거에 한번 주택시장 한번 볼게요. 과거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 주택 공급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주택 공급이 부족했으니까 이 주택 공급을 이 단기적이고 양적으로 많이 해주기 위해서 어때요? 신도시 공급을 했죠. 택지 공급. 예.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과거에는 주택 공급이 상당히 부족했던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았죠. 예,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예, 거기에다가 지금 그때 이제 이 주택 구매의 주 수요층이 출생률이 높은 지금은 이제 보통 뭐 1.1, 1.2 정도 나오는데 예전에는 출생률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예, 출생률이 상당히 높았던 베이비 부머가 이런 주택 이 수요자들의 주 수요층이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택 공급도 부족했고 경제 성장도 상당히 높았고 거기다가 출생률이 높은 베이비 부머가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 나오면서 사실은 지역과 상관없이 가격이 다 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택 가격 상승률도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을 한번 보면 지금 현재는 어때요? 자, 우리가 지금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택 공급이 지금 과잉이다. 지금 이제 수도권 지역도 지금 주택 공급이 많은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주택 보급률이 많이 올라온 거예요. 많이 올라와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주택 공급 과잉에 대한 논란도 지금 많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과거에 비교해 보면 경제 성장률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낮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의 이 베이비 부머의 이 자녀 세대, 이를 이제 에코 세대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30대들 에코 세대라고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이 집을 매입하기에는 어때요? 과거에 비해서 소득 수준은 많이 높아졌지만 주택 가격 대비 소득 수준은 상당히 좀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코 세대들이 요즘 다 이제 그 뭐 빌라라던가 아무래도 좀 이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파트에 매입하기가 서울 도심권에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빌라라던가 아파트도 좀 소형화 되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또 시장에 대한 유동성도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경제 성장률은 지금 과거에 비해 낮아졌지만 경제 성장이 계속적으로 지금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요. 시장에 돈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이 이 유동성이 많아지니까 유동성이 상당히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이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강남권 같은 경우가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또 강남권에서 뭐 한강변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지역의 가격 추이를 보면 자, 조정은 받아요. 이번에 113 대책으로 또 조정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때요? 다시 또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우상향 곡선이 그려지면서 이 기울기가 좀 급하게 올라가는 지역으로 한번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에코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싼 주택, 그러니까 좀 저렴한 주택을 매입하면서 또 이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되면서 지금 이 주거 선호도가 높고 이 주택가가 높은 지역은 더 많이 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양극화가 지금 계속적으로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금 양극화되는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요. 자, 아까 제가 그 서두에 좀 말씀드렸듯이 주택가격 형성 요인이 직주 근접성, 그다음에 인문적인 환경, 주거에 대한 쾌적성, 이게 주택가격 형성 요인 세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직주 근접성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직주 근접성이라는 거는 직장하고 주거지와의 접근성이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경기 북부권, 그다음에 경기 남부권을 보면 어때요? 경기 남부권 같은 경우가 신도시들이 주택가격이 상당히 높죠. 경기 북부권에 비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해서 주변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또 이 판교 같은 경우에는요. 판교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테크노밸리라는 자족 기능을 갖추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판교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요. 강남 상구 중에 하나인 송파보다 더 가격이 높습니다. 그만큼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인문적인 환경도 이제 상당히 중요해요. 이 인문적인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상권이 좋다라던가 아니면 학군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대규모로 연속적인 주거벨트화 형성이 있다거나 이런 인문적인 환경이 좋은 지역, 그러니까 직주 근접을 갖추고 있고 이런 인문적인 환경이 더 좋은 지역은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기 때문에 가격이 더 높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이때 주거에 대한 쾌적성, 만약에 한강변에 자리하고 있는 아파트라던가 아니면 주변에
공원이 있다라든가 이러면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직주 근접을 갖추고 있고 인문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고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높으면 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세 가지가 지금 주택가격 형성 요인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주거에 대한 수요층은 그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요. 자,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일수록, 낮은 계층일수록 어떤 이 주택가격 형성 요인 중에 직주 근접에 가장 민감한 거죠. 왜? 지금 직장으로 출근을 해서 맞벌이 일도 많다 보니까 직장으로 출근을 빨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직주 근접에 상당히 민감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신혼부부도 있잖아요. 예,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가 가장 선호하는 데가 어디예요? 학군 좋은데 안 찾죠. 또 공원 있는데 안 찾습니다. 어떤 지역을 찾냐면 역세권 지역에 있는 소형 평형대 아파트예요. 우리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작기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뭐 40, 50대에 비해서는 자산도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소득 수준이 낮은데 이렇게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직주 근접에 민감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이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는 떨어집니다. 민감도는 떨어지면서 어떤 차이가 가격을 결정짓냐면 주거 쾌적성에 대한 차이가 가격을 결정지어요. 우리가 강남권에서도 어때요? 강남권에 아무래도 고가의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는데 가장 가격이 높은 지역은 한강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고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높은 한강변 라인 쪽이 가장 가격이 높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 쾌적성에 대한 차이가 가격을 결정짓는 거고요. 또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요.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될 지역은요. 앞으로 우리가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높고, 그러니까 직주 근접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면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높은 지역은 어때요? 앞으로 주택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겠죠. 자, 그런 지역이 어디냐면요. 바로 주거 쾌적성이 높은 지역. 한강변, 지금도 주거 쾌적성이 높죠. 자, 그다음에 용산 같은 지역들. 용산은 어때요? 한강변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주거 쾌적성이 높지만 용산 같은 경우에는 민족공원, 80만 평짜리 민족공원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서울 도심권에서는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재건축이라던가 이런 좀 고가의, 좀 고액으로 좀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강남권에 투자한다? 그럼 당연히 주거에 대한 이 주거 쾌적성에 대한 차이가 가격이 결정짓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공원이라던가 한강변이라던가 이런 주거 쾌적성을 보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중장기적인 투자처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내가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다. 단기적으로. 자, 이런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직주 근접이 좋은 지역이에요. 직주 근접이 그러니까 이 직장하고 주거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지역이 어디냐면요. 자, 이런 지역은 아무래도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낮으니까 소형 주택이라든가 소형 평형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겠죠. 자, 그런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 강남권, 대표적으로 강남권이고 이 도심권 중에서도 우리가 뭐 신당동이라든가 요런 지역들이 지금 상당히 직주 근접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예, 민감한 지역이고 직주 근접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할 때는 중장기적인 투자처에는 뭐 용산이라든가 한강변 라인,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뭐 소액으로 이제 이 투자 지역은 좀 도심 지역으로 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런 양극화되는 시장에서 우리가 핵심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일단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조정 기간은 있지만 상승 방향을 갖고 있다. 상승 방향성을 계속해서 갖고 가는 주택과 지역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양극화가 심화되는 만큼 투자 목적, 투자 기간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자, 정책 내 핫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서울전화 02-3424-0704번 그리고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지만 투자만큼은 신중하셔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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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아, 저는 그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3-1구역, 네. 네, 재개발 그 물건을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네네. 네, 그게 전망이 어떨지, 그리고 파는 시기가 언제쯤 될지. 네. 3-1구역이고 매수가는 얼마였고 언제쯤에 투자하셨어요? 이제 어저께 등기 나왔고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2개월 전에 사서 등기를 빨리 했죠. 그렇구나. 얼마 안 됐구나. 네. 알겠습니다. 3-1구역에 지금 투자한 상황이고요. 자, 네네.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매도한다면 매도 시점 잘 잡아보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이문구 3-1구역에 지금 투자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네. 예, 지금 여기가 지금 거의 지금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는 지역이죠. 지금 뭐 시공사 선정까지 끝나고 여기 지금 조합원 분양 신청도 끝났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제 예. 한 번 더 어제 조합 분양 사무실에 갔더니 예, 예. 예, 분양 신청은 바뀔 수도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 분양 신청을 했는데 지금 분양 신청 네네. 뭐 재신청을 지금 할 수 있을 거다.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분양 신청 끝난 거죠,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조합 그 분양 신청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좀 재신청을 받겠다라고 좀 얘기 들으신 거예요. 예, 예. 아, 할 수도 그러세요? 있다고. 네. 예. 자, 지금 이문 지금 3-1구역이에요. 그렇죠? 예. 네네. 이문 3-1구역인데 그러니까 향후 전망이랑 지금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냥 계속 들고 가시면 됩니다. 예. 잘 아, 사셨어요. 네. 예. 어, 자, 제가 그럼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이문 여기가 지금 이문 뉴타운이잖아요. 그죠? 이문 뉴타운인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문 지금 3-1구역에 매수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이문 3-1 이 이문 이 3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3구역이요. 지금 네. 여기 위쪽 여기 구릉 지역하고 여기랑 결합 방식으로 가는 건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구릉 지역은 여기도 3-2구역이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입하신 여기 3-1구역이에요. 그렇죠? 네네.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결합 방식으로 가는 데거든요. 결합 네. 방식.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구릉 지역이니까 용적률 다 못 찾아 먹으니까 이쪽에 용적률을 주면서 결합 방식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 지금 이문 3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네네. 어때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종상향이 되면서 여기가 지금 그 층수도 상당히 높죠. 그렇죠? 네네. 예. 예. 자, 그리고 여기 또 외대 압력에 또 인접해 있고 인근에 보시면 또 이문 1구역도 지금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그렇죠? 예. 네네. 그다음에 이문 2구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고, 자 주변에 뭐 이제 휘경 2구역이랑 이런 데는 지금 벌써 지금 작년인가 분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마 빠르면 한 내년 상반기 정도면은 일반 분양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이문 이제 3구역, 그러니까 3-1구역, 3-2구역 통틀어서 이문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 이문 뉴타운에서 또 면적이 가장 커요, 또 개발되는 면적이, 그죠? 그러니까는 그만큼 이제 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인접 지역으로 보면 지금 이문 3구역 같은 경우 주변에 이 대학교들이 많죠. 뭐 외대라든가 경희대라든가 조금 내려가면 또 네네. 서울 시립대라든가. 그다음에 인근에 여기 또 이 장이 뉴타운이 인접해 있죠. 그죠? 네. 예. 장이 뉴타운이 인접을 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문 뉴타운이 지금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장이 뉴타운 계속 지금 일반 분양 계속 지금 일반 분양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 장이 뉴타운이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첫 번째는요. 제가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정책이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이에요. 내가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적인 활동인데 내가 제대로 투자하려면요.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아셔야 돼요. 정책. 네.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 시장의 정책에 의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이 바뀌거든요. 그죠? 네. 최근에 113 대책 나오니까 어때요? 지금 강남 4구 쪽 지금 가격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런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예, 그러니까 강남 4구는 조정을 받죠. 그죠? 예. 네.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이 강남 4구가 지금 타깃이었으니까. 자, 네. 그런데 강남 4구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앞으로 강남 4구에서 분양하는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가 안 돼요. 그죠? 아시죠? 네. 예.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으면 소유권 이전을 하고 파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려면 팔려야 돼. 그러니까 사고 팔고가 막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황금성이 떨어지니까 지금 가격이 조정받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가격이 오르려면 거래량이 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강남 사구 같은 이걸 또 잠가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가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강남 사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어때요? 분양권 전매 가능합니다. 대신에 네.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났을 뿐이죠. 그죠? 네네. 하지만 내가 사고 팔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13 대책에 의해서 지금 강남 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매 자체가 안 되니까 이제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지만 그 외 지역들, 그 강남 사구를 제외한 지역들은 분양권 전매는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규제에도 좀 비껴나 있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시장에 지금 유동성이 많죠. 그렇죠?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대체 투자처로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투자를 하신 이런 뉴타운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이 앞으로는 이제 대체 투자처로 좀 가격이 많이 오를 거예요. 아, 네. 자, 그 첫 번째로 제가 정책적인 흐름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자, 두 번째로는 자, 여기 지금 뉴타운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자, 근데 자, 보세요.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이문 뉴타운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강남이나 이런 데는 많이 아는데 이문 희경 뉴타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많이 모르지만 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뉴타운 지역들은 어때요? 뉴타운 지역들은 지금 최근에 이제 작년에 휘경 2구역 지금 이제 일반 분양 들어갔고 앞으로 이문 1구역, 이문 2문 3구역 이렇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반 분양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일반 분양을 하면 어때요? 건설사들이 어때요? 마케팅을 엄청나게 하겠죠. 그죠? 아, 네. 예, 마케팅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재개발 지역은 일반적인 소규모 재개발 지역은 마케팅이 1회로 끝나요. 그럼 사람들의 네. 기억 속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런 뉴타운 지역은 광역적인 개발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계속적으로 마케팅을 해줍니다. 마케팅을 하게 되면 이 지역이 많이 널리 알려지겠죠. 그렇죠? 네네. 자, 널리 알려진다는 건 어때요? 투자자들의 풀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정책적인 흐름을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어떤 지역의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려면 투자자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지금 이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지금 건설사들이 앞으로 일반 분양 들어가기 이전에 마케팅을 엄청나게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널리 알려지면서 투자자 풀들이 많아지면서 투자자들이 또 투자가 되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이문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흐름이라던가 지금 마케팅적인 측면이라던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매도 타이밍을 잡으라 그러면 입주 이후에 매도하세요. 입주 때까지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예.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예. 이게 지금 평수가 워낙 커서 네. 1+1이라고 그러나요? 원 플러스 네. 원이요?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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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만 지금은 신청이 돼 있는데 어제 네. 물어보니까 하나 더 신청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두 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예. 그러면 두 채로 가지고 가는 게 나을까요? 예, 두 채를 갖고 가셔야죠. 예, 원 플러스 원이 가능하면요. 네. 근데 일단은 이거예요. 원래는 이런 재개발 뉴타운 지역 재건축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분양평형 지금 재신청 들어간다고 조합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원래는 분양평형 재신청은 그러니까 내가 평형을 변경하는 거는 분양 신청 기간 내에만 되는 거예요. 네네. 원래는 근데 우리가 조합의 정관에 의해서 조합의 정관이 변경이 되면은 또 분양평형을 또 재신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문 3구역이 지금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게 이제 재신청이 들어가면 우리 시청자에게 지금 원 플러스 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면요, 당연히 원 플러스 원을 받으셔야죠. 아, 당연히. 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 기분 좋네요. 네, 뭐 종상향을 통해서 고층의 아파트로 더 결합 방식을 통해서 어쨌든 더 사업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 지금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일단 좋은 지역에 잘 투자했다라는 이야기, 재신청 기간에 원 플러스 원, 네, 소형평으로 가져가더라도 그렇게 재신청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좋은 이야기 들으셔서 기분 좋겠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서울전화 0234240704번 문자 샵 8289번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네. 광명시 철산지구 13단지 아파트 28평형 지금 소유 중인데요. 네네. 지금 소유해서 거주 중인데 이제 내년 초에 이사 예정인데 매도 타이밍이 일단 궁금하고요. 네. 그 숨 차세요? 이사가 네? 우리 시청자님 숨 차세요?
아, 예,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아, 그러시구나. 이거 알겠습니다. 예. 네. 제가 이사할 지역으로 그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를 중심으로 지금 찾고 있거든요. 네, 등촌 문화센터요.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요. 금천구리 문화센터요. 자, 네. 이쪽 인근으로 갈아타기를 해볼까? 네네. 음. 근데 그쪽에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녀서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네. 근데 그쪽이 이제 좀 저평가 지역이기도 하고 이제 아파트가 별로 없는 이런 지역이라 네, 택해도 될지. 매물을 고르는데 좀 고민이 많이 돼서 상담 전화 드렸어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감기 네. 먼저 빨리 나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갈아타기 하는 것이 옳은지 방향부터 세워보고요. 네. 매도한다면 언제 매도하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철산중공 13단지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금 금천 쪽으로 지금 이제 또 집을 하나 또 매수를 하시려는 것 같아요. 제가 갈아타기로. 그죠? 네네. 예, 혹시 이거 뭐 사실 보고- 이제 당장은 이거를 이제 예. 임차 전세를 놓고 그 가격으로 그쪽이 매가 가능한 것 같아서 그렇게를 예. 생각은 하고는 있거든요. 아, 그럼 금천 쪽에 혹시 보고 네. 계시는 아파트는 있으세요? 네, 그 독산 동아 아파트랑 예. 신림 유서울 아파트 두 군데 중에 좀 여쭤보려고요. 독산 동아 아파트랑 네, 신림동에 있는 신림동 유서울 아파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철산중공 13단지 먼저 입장의 여건 살펴드리고요. 예, 네. 그리고 요거 전망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네. 다음에 또 답변해드릴게요. 또. 네. 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 지금 철산중공 13단지 지금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예, 여기 같은 이 13단지 같은 경우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철산동이라든가 밑에는 또 하안동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도 지금 지하철에 바로 인접해 있어요, 지금 철산역이랑, 그죠? 네. 그래서 지하철 접근성은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바로 여기 그 7호선 라인 타고 한정거장 거리 여기가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죠, 그죠? 네. 예, 어때? 이 가산 디지털 단지 그 직주 근접이 상당히 또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주거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네. 인근에 보시면 어때요? 지금 철산주공 7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또 여기 밑에 4단지 지금 재건축 중이잖아요, 그죠? 네. 예, 주변에 또 이 주변에 얘는 다 지금 5층짜리죠, 그죠? 얘는 지금 네, 저층이라 이제 재개발 들어가는. 예, 제가 이제 철산주공 13단지 같은 경우 여기는 지금 중층이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주변에 지금 저층 아파트 단지 지금 다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지금 입지적인 여건을 살펴들었는데 일단은 매도하지 마세요. 예, 가격 더 오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 주고 뭐 옮겨가시거나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매도는 네. 하지 마세요. 예. 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지금 철산주공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이제 빠르면은 뭐 철산주공 4단지 같은 경우가 내년에 이주하거든요. 그죠? 네. 그럼 뭐냐면 우리가 그럼 재건축이라던가 이제 재개발이 되면요. 이주 수요는요. 어떤 지역으로 가냐면 이주 수요 자체는 생활 기반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그 주변 지역으로. 그럼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주변 지역으로 나오면서 이 주택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냥 계속적으로 주변에 지금 4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뭐 10단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재건축이 되면서 주택이 멸실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철산중공 13단지로 이주 수요가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주 수요에 의한 가격 상승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가 이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은 어때요? 조합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조합 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강남권에서도 5층짜리 아파트를 먼저 하고 있고요. 지금 철산동에서도 5층짜리 아파트가 먼저 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중층보다는 5층짜리 아파트가 어때요?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네. 먼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런 데가 다 끝나면 다 이용 5층짜리 재건축이 다 끝나면 이제 어떻게 가냐면 그다음부터 중층 아파트 재건축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철산중공 13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재건축에 대한 앞으로 기대감도 좀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예,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주수에 의한 가격 상승, 그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하지 마세요. 예, 매도하지 마시고 그냥 당장 매도할 생각은 없는데 예. 그 시점은 언제 정도로 계획을 보고 있어요? 지금은 한 2, 3년 제가 봤을 때는요. 자, 시청자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지금 아까 신림동이라든가 독산동으로 지금 이사를 가시려고 하시잖아요. 네. 예, 여기는 안 올라요. 네. 안 오릅니다. 잘 안 오르는 죠. 예, 아까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제가 이제 지도상으로 제가 말씀 안 들어도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답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아파트들이 지금 말씀하실 때 보면은 어때요? 주변에 그 아파트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아파트도 별로 없는 지역에 지금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서울 아파트나 지금 네. 독산 동아 아파트라든가.
그죠? 네. 자, 우리가요,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자,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이 여러 유형의 주거용 부동산이 있죠. 주변에 뭐 네. 다세대도 있고, 빌라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단독도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있고, 여러 유형의 네. 주거용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주거용 부동산 중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건 아파트예요, 당연히. 그죠? 네. 근데 우리가 그러면 가장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로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런 연속적인 주거 벨트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보고 계시는 지역들이 띄엄띄엄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속적인 주거 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인문적인 환경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아까 독산 동아 아파트라던가 지금 신림동에 있는 누서울 아파트라던가 이런 네네. 지역은요. 네.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냥 전세로 가세요. 만약에 그쪽 지역을 내가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 네. 전세 빼도 그냥 전세로 가십시오. 매수는 하지 근데 마십시오. 그쪽이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전세 물건이 아예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잘. 예, 예. 그러니까 실거주가 목표라 일단은 네. 뭐 예산은 하고 싸니까 해야 일단 되고. 사서 들어가려고는 하는데 예. 자, 시청자님 이렇게 하니까 전세 물건이 없더라도 자, 시청자님께서 지금 싸니까 그냥 매수해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싼 지역은 싸니까 조금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네. 이 싼 지역이 이유가 있어요. 왜 싸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싼 지역이 보통 이게 저평가돼 있다, 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시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싼 지역은 그 지역의 주거 선호도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는요. 얘를 그냥 두고 가시는 게 훨씬 낫지. 거기다가 신림동이나 지금 독산동 쪽으로 옮겨가시는 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예,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그 금천구청에 이제 롯데캐슬이 1, 2, 3차 이제 곧 네. 이번에부터 이제 분양되는 그거의 영향으로 좀 오르는 그런 것도 전혀 그러니까- 없을까요? 하고 싶은 그러니까 예전에 상황에서도 그 이제 도화부대 자리 지금 이제 그 롯데캐슬 새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네. 예. 자, 거기에 이제 금천 쪽에 보면은 지금 롯데캐슬 신규 아파트고요. 그 주변 지역이 어때요? 다 노후된 아파트거든요. 그죠? 네네. 다 노후된 아파트죠. 다 오래되고요. 그죠? 네. 자, 최근에는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를 보면 신규 아파트와 기존의 아파트를 보면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지역에 제가 한번 판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예전에는 우리가 신규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규 아파트가 어떤 지역에 공급이 되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 가격이 따라 올라갔어요. 왜? 절대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가 비싼 가격에 분양이 되면 기존의 아파트 가격이 따라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신규 아파트와 기존에 있던 아파트의 이 관계 자체가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는 어떻게 보면 동반자 관계에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지금 주거 선호를 보면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게 높아요. 왜? 지금 주택 공급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냥 지금은 신규하고 기존에 있던 아파트의 관계를 보면 어떤 관계냐면 예전에는 밀어주고 당겨주는 동반자 관계에 있었지만 지금은 경쟁자 관계에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롯데캐슬이 그쪽에 도화부대 자리에 지금 들어온다라고 하지만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뿐이지 그 주변 지역의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네. 네,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는 사실은 매입하시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은. 네. 이해되시죠? 네, 근데 그 네. 뉴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재개발 바라보고 있어서 자, 시청자님, 자, 네.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자, 네. 누서울 아파트 거기 몇 세대짜리예요? 거기 120세대인데 앞에 빌라랑 묶어서 뭐 예, 250세대 120세대죠?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여기 또 구릉지에 있죠? 네. 자, 여기를 만약에 재건축을 하면 사업성은 나올까요? 우리가 재건축을 하려면 사업성이 좋아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누서울 아파트가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네네. 근데 왜 재건축이 안 될까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80년인가 81년도에 지어진 거예요. 30여 년 정도 됐다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지금 30년 넘어갔는데 왜 재건축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됐다고 해서 재건축되는 거 아니에요.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살펴보셨고 미련이 남아 있으신데 일단 지금 좀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거주를 생각하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원하는 상황인데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지금 보유하고 있는 광명 철산 주공 13단지를 추가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아주 확고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갈아타기 반대 의견 주셨거든요. 거주를 또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고민 상담이 필요하면 다시 한번 우리 청자님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로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빨리 나으시고요.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4번, 문자 샵 8289번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끊임없는 이런 질문에 그렇죠.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었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그 성산동에 네. 그 마포구청역 부근에 네, 상암 부산 위브 센티엄이라는 그 오피스텔을 제가 보유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제가 2013년도에 그 분양을 받았는데 1억 9천 정도의 분양을 받았는데 네. 지금 요즘 좀 시세를 보니까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가격이.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더 보유하면은 이게 올라갈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좀 팔아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1억 9천에 부당 받으셨고 월세 주고 있는 상황이세요? 네네, 현재 오피스텔이니까. 보증금 1,000만 원에 한 60만 원 정도 월세 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매수 때보다 가격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유하는 게 좋을지 의견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아유, 이게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네. 예. 아유. 자, 일단은 여기가 지금 제가 입지적인 여건을 좀 봐드리면 네. 지금 마포구청역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예, 여기가 지금 마포구청역이고 마포구청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죠? 오피스텔을. 네. 네. 자, 그리고 인근에 보면 여기 지금 월드컵 경기장도 있고 주변에 또 상암 DMC도 있고 요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뭐 홍대 상권이 있는 거고요. 그죠? 예. 네. 자, 그런데 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시청자 여기 최근에 한번 가보셨죠? 네네. 여기 어때요? 주변에 지금 계속 그 오피스텔 주변 저희 현장 그 신축하는 현장들 많지 않아요? 그죠? 예,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여기가 자 이런 겁니다. 여기는 지금 가져가신다고 해서 가격이 안 올라요. 예, 지금 손절매 하셔야 됩니다. 가격 더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요, 내가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손절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지역적인 시장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최근에 지금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이 지금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이 베이비 부머를 은퇴를 하면서 어때요? 이 베이비 부머 좀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투자 수요는 늘어났어요. 투자 수요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를 공급하는 시행사는 어때요? 당연히 공급을 해주죠. 자, 그런데 이 공급이 된 만큼 임차인들도 같이 늘어나면 됩니다. 임차인들도. 자, 그런데 공급은 많이 되는데 우리가 이 보통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젊은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젊은 직장 임차인은 늘어나냐고 그냥 그대로라는 거죠. 공급은 되고 임차인은 그대로면 어때요?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지금 오피스텔에 너무 공급이 많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게 좀 전체적인 시장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여기 같은 경우 이 마포구청역 주변에 지금 다 신축하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죠? 큰 현장들도 네. 많습니다. 앞으로 물량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량들이. 자, 물량들이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부동산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지역의 임차인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반등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손절매를 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앞으로 공급이 계속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손절매를 하시고요.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 대부분이 그 오피스텔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자, 오피스텔도요. 도심 지역들 있죠. 우리가 뭐 강남이라던가 아니면 뭐 지하철 접근성이 좀 왕십리 역세권이라던가 이런 지역들 있죠. 직주근접이 좋은 지역, 그리고 땅값이 비싼 지역들. 이런 지역은 오피스에 대한 수요는 많아요. 임차인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땅값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공급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공급해주기가 어려운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도심 지역은 임차인은 많은데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포구청역 주변에 왜 공급이 많이 됐냐면 이 지역의 토지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실 때는요. 도심 지역에 투자하십시오. 도심 지역에. 공급이 어려운 도심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좀 속상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훨씬 좋죠. 지금 가격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공급이 예상되는 지역이니만큼 손절매하자.
미련을 버리자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라겠고요. 갈아타기 어디로 해야 될지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번호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 상담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한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세미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2017년 시장 전망과 핵심 지역 소액 투자 전략 준비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마련된 강연이고요. 지하철 3호선 신사역 4번 출구입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4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이런 얘기 막 했었는데 이제 2017년을 전망하고 투자 전략을 정말 빨리 세워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12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벌써 이제 2017년도예요. 예. 진짜 세월의 유수와 같습니다. 정말. 예. 자, 우리가 이 주택시장 2017년도에 이번 세미나에서는요, 네. 2017년도 이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을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양극화 시장에서 핵심 지역의 소액으로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좀 자세하게 제가 좀 세미나를 할 예정이 있으니까 네.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액 투자 전략 2017년을 준비할 수 있는 강연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 번호로 예약 신청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서울전화 02-3424-0704번, 문자 참여는 샵 8289번으로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었나요?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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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네네.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지금 뭐 말해도 돼요? 네, 지금 말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방송을 보다가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됐는데요. 네, 제가 지금 현재 거주하는 데는 쌍문동이에요. 네, 쌍문동. 네, 예. 근데 그 근처에 보면 그 창동 재개발 지역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도 돼요? 창동 그 개발 어떤 네, 점이 재개발. 궁금하세요? 제가 그때 저희 친구가 네, 그냥 같은 그때 부동산 기재라는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걔 말 듣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재개발 쪽에 이제 한 20년 된 빌라를 투자하셨어요. 그때 돈이 한 1억 3천 주고 이렇게 샀는데요. 네, 그게 아주 그냥 오르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네. 이번에 조금 미치고 팔았어요 얘를. 파셨어요. 매도하셨어요. 네. 네, 네. 한신이 팔았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그래서 제가 5천만 원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이제 이거를 그러고 있는데 이제 방송을 본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비슷한 상담이 사실 될까 하고. 예, 전화 잘 주셨고요. 비슷한 질문이 몇 번 나왔습니다. 이쪽에 특히 투자하셨다가 가격이 그대로였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사실 몇 번 나왔었거든요. 지금 5천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을 그럼 이제 앞으로 네.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인사 나눠보시죠.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 제가 메모하다가 네. 제가 빵 터졌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지금 여유 자금 지금 5천만 원 정도를 어디다가 투자해야 되냐 이게 지금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예전에 그 창동 쪽에 예전에 뉴타운 된다고 해서 이제 투자하셨나 봐요. 그쪽 주변에. 그죠? 근데 이게 네. 그냥 미치고 팔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 지금 보고 있는 지역은 따로 있으세요? 그래서 무슨 한린이 뭐니 해가지고 용산이 조금 들썩된다 그러는데 거기도 작년부터 그래서 예. 아니 올해 봄에 그랬나요? 예. 용산 보고 계세요? 아니요, 좀 어떨까 싶은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떠신가? 알겠습니다. 5천만 원을 어떻게 해야 알겠습니다. 될까? 지금 예. 이해하자. 자, 제가 한번 판결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 여유자금 5천만 원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용산 쪽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용산이요, 작년에 비해서는 좀 오른 편이거든요. 작년에 비해서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용산에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용산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용산 같은 경우가 서울 도심에서요, 앞으로 이 민족공원이 들어서면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가장 높아지는 지역이에요. 자, 그럼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가장 높아진다? 자,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주택 가격 자체가 가장 네. 높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산의 관심들을 많이 갖고 그 용산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좀 늦은 게 아닐까요? 예? 좀 늦은 조금 게 늦은 게 자, 근데 아닐까요? 늦은 게 아니고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올랐죠. 근데 용산의 또 입지적인 여건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서울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계획에 의해서 서울이 개발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서울에 대한 도시 기본 계획이 벌써 다 확정이 됐어요. 근데 아, 이 그래요? 2030의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 서울은 3대 핵심 지역으로 개발이 되면서 7개 부도심 지역으로 개발이 되거든요. 근데 이 3개 핵심 지역이 어디냐면 제가 이제 이 지도상으로 보면 광화문 있죠? 광화문 일대, 네. 그다음에 강남, 그다음에 여기 여의도 영등포 일대, 여기가 3개의 핵심 지역이에요. 근데 또 우리가 7개 부도심으로 또 개발되잖아요. 근데 7개 부도심 지역이 어디냐, 뭐 상암동이라던가 상암 수색, 뭐 가산 대림동, 마곡주구 이런 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산이에요. 용산. 자, 그럼 용산이 여기에 있고 지금 어때요? 3개 핵심 지역 같은 게 여의도라던가 강남이라던가 강화문 같은 경우 서울에서 가장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죠. 그렇죠? 어때요? 직주 근접이 이 트라이앵글 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주 근접을 갖추고 있으면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용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작년에 비해서 오른 건 맞습니다. 작년에 비해 당연히 올랐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안 오른 지역에 투자하실 거예요? 잘 몰라서 제가. 자, 뭐냐면 용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앞으로 호재만 남은 시장이에요. 호재만. 그러니까 내년도 되면은 저 어때요? 여기에 미군 기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미군 여기 그 민족공원이 조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민족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주변의 캠프킴이라던가 유엔사 부지라던가 수송대 부지라던가 예, 요 주변 지역이 또 개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용산 같은 경우 앞으로 악재는 없어요. 악재는 없고 호재만 남은 시장입니다. 거기다가 용산의 개발 호재 중에 방점을 찍는 게 어디냐면 예전에 우리 그 용산역 앞에 용산국제업무지구 원래 그 조성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근데 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2013년도에 무산이 됐어요. 근데 가장 이 용산에서 또 개발 호재 중에 방점을 찍는 호재가 바로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정상화입니다. 이게 정상화는 100%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가격이 지금 오르기는 했지만은 지금 앞으로 호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지역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거기다가 지금 아까 제가 정책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용산 같은 경우가 이번에 113 대책에서 좀 약간 좀 비껴나 있는 지역이잖아요. 지금 강남 사고 외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113 대책 이전에 분양했던 지금 용산의 뭐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되자마자 프리미엄이 8천에서 1억씩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에서 약간 좀 비껴나 있는 지역이고요. 그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올랐지만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가고 있는 여의장 5천 정도로 이쪽에 뭐 그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역의 후암동이라던가 아니면 뭐 효창공원역 주변 지역의 뭐 효창동 원효로라든가 이런 지역이 지금 한 5천 정도면 충분히 투자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발품이에요, 발품. 그러니까 발품을 파셔갖고요. 이쪽에 한번 돌아다녀 보시면은 여의장은 5천으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방송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상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 이번에는 정말 잘 투자하셔야 되잖아요. 그 방향을 좀 세부적으로 우리 정창래 소장님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이 정도로 상담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궁금증이 정말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핵심 투자 전략, 특히나 2017년을 준비할 수 있는 강연 내일 오후 2시에 마련되어 있고요. 예약 신청을 먼저 보내주시는 분에 한해서 세미나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서울전화 0234240704번으로 연락 주셔서 공부도 하시고 현장의 매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고 또 대응해야 될지도 함께 이야기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창래 소장님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자, 시장에 대한 변화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책적인 흐름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내일 세미나에서는요, 이런 정책적인 흐름과 함께 2017년도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드릴 테니까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 상담창은 계속해서 열어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